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만 하지 않고 꼭 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지금 고3이 무슨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명문대 가는 아이들은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 게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적당히 잘하는 아이들 말고 최상위권 아이들, 상위 한 1, 2% 안에는 들어가는 아이들 거의 아마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원 종사자분들, 원장님들 다 동의하시고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고 예의 바르고 태도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너무 이제 그런 아이가 신기한 거죠. 아니 어머니 어떻게 애를 키우셨어요? 라고 이제 보통 물어보거든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면은 그 어머님들의 대부분은 제가 한 게 없어요. 예. 저는 오히려 새벽까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건강 해칠까봐 이제 그만해 라고 말을 해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죠. 야, 저게 웬 복이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이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맞아요. 어머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너무 애한테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외가 있죠. 예전에 우리 드라마 스카이캐슬 나왔던 캐릭터처럼 진짜 아이의 목을 졸라서 끌고 가서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는 엄마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매우 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고 대부분의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주 바른 아이들이 많고 특징은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푸시하지 않았고 엄마들이 아이의 시간을 통제하거나 엄마들이 아이하고 대화가 굉장히 잘 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엄마랑 아이가 굉장히 사이가 화목한 엄마랑 화목하지 않으면서 최상위권 학생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라면 우리 애가 좀 공부에 관심이 없네 라는 게 느껴지면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책도 같이 봐줄 수 있고 뭔가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 혹여나 내 아이가 너무 과도한 학습량에 지쳐서 그런가 점검해보고 좀 빼줄 건 빼준다거나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아이가 힘들어서 그러나 그럼 학원을 좀 뭐 줄여준다거나 얘가 공부 방법을 좀 몰라서 그러면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데려가서 상담을 좀 받게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과목을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요. 딱 한 과목, 우리 아이가 그래도 요거는 좀 건드리면 성과가 바로 나오겠다 싶은 그 한 과목을 딱 정해서 한 2, 3개월 동안 다른 걸 포기하기가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시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한 3개월 동안은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과목에 집중해서 그 과목에 진짜 완전히 100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도 아이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뿌듯할 수 있을 만큼 그 경험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던 거구나. 나도 하니까 100점이 되네.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그 경험을 반드시 갖게 해줘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공부에 흥미를 다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잃은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에 흥미를 잃은 이유는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도 내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적이 좋다면 사실 공부를 누가 재밌어서 하나요? 공부가 정말 막 알아가는 기쁨, 지적 호기심,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은 누구나 흥미롭지 않아요. 재미없고 지루해요. 그런데 딱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기쁨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를 해내는 과정을 아이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좋은 성적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받는 그 기쁨,
기쁨의 경험이 없다면 절대로 흥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잡아서 한 3개월 정도, 초등학생이라면은 2개월이라도 되겠죠. 어쨌든 2, 3개월 정도 단기간 동안 그 한 과목의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과목으로 확산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중3이나 고1까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고2예요. 또는 고3이에요. 근데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고2가 되고 고3이 될 때까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엄마로서 학원도 수없이 보내봤을 것이고 수없는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집에서 고2가 되고 고3이 됐는데도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안 나온다면은 사실 이제 와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제가 만나는 어머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올릴 수 있는 성적이 있고 올릴 수 없는 성적이 있잖아요. 좀 쉽게 말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이 되면은 조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걸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고2, 고3인데도 지금 성적이 중위권이 안 되고 중하위권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성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빨리 엄마와 자녀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빨리 아이한테 공부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어떤 진로를 정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2, 고3이 되었는데 성적이 중하위권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특징은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다른 여러 가지 것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성적으로 인해서 내가 평가되고 있는 그 상황을 아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난 별로인 사람이야. 난 조금 찌질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심한 경우는 애들이 요즘에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런 말도 스스럼 없이 해요.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많이 무기력해져 있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 얘기를 하지 마시고 빨리 아이가 어떤 흥미를 조금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처음부터 아이랑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만들지 마시고 네가 뭐든지 선택하는 것은 나는 정말 지원해 줄 거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부모님 먼저 그 마음을 먼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에 흥미가 잃었다면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죠. 보통 자녀가 성적이 이제 최상위권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나 서성한 이상 명문대를 간 경우에 공통적으로 엄마랑 아이랑 사이가 좋다 그랬잖아요. 엄마랑 아이가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과하게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업 외에 어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허용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취미 생활이 때로는 보컬, 악기 이런 음악적인 활동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농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뭔가 정말 공부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의도적으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서 독서 교육을 시켜서 책을 많이 읽게 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고2가 되고 고3이 됐는데도 여전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다 그랬어요. 적당히 상위권이 아니라 진짜 최상위권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고 꼭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게 예체능일 수도 있고 그 어렵다는 독서일 수도 있고요. 솔직히 독서 교육이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서 내 자녀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독서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부모님의 노력으로 의도적인 환경 제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아이가 중3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지금 성적을 내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국영수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머리를 식힐 수 있고 내가 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여가 활동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여가 활동이 독서인 아이가 있어요. 너무 부럽죠?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만 하지 않고 꼭
자기의 여가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 여가 시간을 잘 보내더라. 그것이 공통적이었던 게 음악 활동이거나 스포츠 활동이거나 독서였어요. 그 아이가 그걸 원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엄마가 야, 너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너 이제 운동은 그만해. 너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네가 무슨 지금 너가 피아노를 그렇게 너 뭐 피아노 너 음대 갈 거야? 스포츠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야, 너 체대 갈 거냐? 지금 고3이 무슨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지금 네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공통점은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명문대 가는 아이들은 취미가 독서, 취미가 악기, 취미가 스포츠 어떤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소원은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 거예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행복의 조건은, 그러니까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는 변함이 없는 고정불변의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참 가지기 어려운 능력이거든요. 습관이고요. 감사를 하는 것도 정말 습관적인 거예요. 아주 좋은 태도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늘상 내가 하던 버릇대로 내 습관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없느냐의 판단 기준은 그 감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 학원에 벽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행복은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옵니다. 라고 저는 제 인생 모토로 삼고 있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세 자녀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쳐 왔고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학생들한테도 이 얘기는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습 플래너에도 매주 감사한 것들을 꼭 적게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거 적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우깁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뭘 적으라는 거냐라고 쓸 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시력을 가지고 있고 청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전 다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을 바란다면, 내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다른 여러 가지 컨디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 역할을 처음 해보는 거고 정말 내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정말 내 자녀의 행복을 너무 바라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키우지 말고 이모의 마음으로 키우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본다거나 조금은 생각을 좀 확장해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어디 수학학원을 가야 되지? 어디 좋은 영어 학원을 가야 되지? 이번에 몇 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멀리 바라보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의 그릇이 1리터짜리인지 학습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내 아이의 학습 능력, 학습에 대한 그릇이 1리터짜리인지 혹은 5리터짜리인지 혹은 10리터짜리인지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양을 찰랑찰랑 부모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마음을 써서 노력해야 될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이의 학습 그릇을 점검하지 못했을 때 불행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딱 그만큼만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고, 좀 과하다 싶다면은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영수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빨리 캐치해서 그 아이를 정말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그릇이 우리 모두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